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사 윤용석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한 강좌 소개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이미 찍어 뒀거든요. 그러니까는 강좌 소개를 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1강을 딱 들어주시면 선생님하고 어색하지 않게 상큼발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강좌 소개를 보고 와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한국사 이제 첫 강의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선생님하고 구석기, 신석기부터 출발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목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생님이 강좌 소개 때 교환 자료실에 가보시면 빈칸 교환하고 완성 교환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교환 자료실에서 그 교환을 갖다가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려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보니까 막 입에서 욕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프린트할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한국사라는 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스피드하게 시험 100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쨌거나 근데 이제 분량은 좀 많은 건 맞아요. 한국사가 분량이.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프린트할 여건이 되잖아요. 프린트할 여건이 되면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빈칸을 메꿔 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죠. 근데 프린트할 여건이 안 되시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선생님이 어차피 교재를 누가 썼다고요? 저자직강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쓴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환의 내용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트를 하면 좋겠지만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왜냐면 이제 강좌 속에 우리 또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 말을 엄청 잘 듣는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프린트 못하면은 그것부터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걸 핑계 삼죠. 그래가지고 나 공부 못하겠다, 나는 프린트 못하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그냥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든 뭐 교환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든 교재를 활용을 하든 선생님 수업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선생님이 100점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강좌 소개 안 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이, 왜냐면 이제 중간에 웃음소리 들어가고 말소리 들어가고 하면 매우 당황하거든요. 매우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PD님 인사하고 시작하자고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라고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파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자,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석기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데, 먼저 구석기 시대 생활. 시기를 보시면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구석기 시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생활로 가보시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니까 석기를 사용을 했겠죠. 근데 신석기 시대가 넘어가잖아요. 신석기 시대가 넘어가면은 돌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끔 갈아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를 사용했다, 돌을 갈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요 아직 돌을 갈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거칠거칠한 그대로의 상태로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돌에서 떨어진 그대로의 석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전문용어로 우리가 뗀석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뗀석기.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들 갖다가 딱 보시면은 표면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 뗀석기의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주목도끼입니다. 주목도끼. 그 다음에 글깨고요, 밀깨고요, 찌깨고요, 그 다음에 쓴뱃찌르개 이렇게 부르는 게 전부 다 뗀석기의 종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로 가보시면은 이때 사람들, 구석기 시대 사람들 주로 뭐하고 살았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경과 목축은 시작되기 전이다, 후다? 전이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걸 갖다 우리가 신석기 혁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넘어가야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전이 바로 구석기 시대다. 그래서 주로 뭐하고 살았냐면요, 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을 하거나 어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냥을 갖다가 유식한 말로 수렵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렵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이 뭡니까? 식물의 열매 따먹는 걸 갖다가 채집 이렇게 부르고, 물고기 잡이 하는 걸 갖다가 어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렵이나 채집이나 어로 이런 거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았냐? 이게 이제 주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살았냐?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아무 때나 살았습니다. 아무 때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은 동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동굴 들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동굴이고요. 아니면은 강가에다가 대충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농경과 목
목축이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은 농사한 땅을 갖다가 두고 난 다음에 이동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착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신석기 시대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구석기 시대는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냥 잘 되는데 식물 열매 잘 따먹을 수 있는데 물고기 잘 잡아질 수 있는 대로 계속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산다고요? 무리지어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신석기 시대 넘어가면 움집이 나오는데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이동하면서 생활하기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막 짓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동굴 보이면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강가에 가보시면은 막 대충 지었다 그래가지고 막집 이렇게 부릅니다. 강가에 막집.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고, 자, 무리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은 계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급이 있기 전입니다. 계급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은 청동기 시대 넘어가야지 계급이 등장을 한다. 이거 포인트예요. 청동기 시대가 넘어가야지 계급이 등장하는 거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도 평등 사회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까지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우리나라 그래서 구석기 같은 경우 시작이 언제부터냐면은 약 70만 년 전인데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약 70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 하면 유적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적지 보여드릴게요. 공주 석장리, 연천 종곡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 청원 도르봉 동굴. 선생님 이거 다 암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암기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암기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검정고시 시험 문제 자체가 그 뭐 이제 학생들, 이제 수험생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엄청 쉽거든요. 문제가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포인트가 너무 정해져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를 하시고요. 이런 막 유적지 같은 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도. 이게 구석기 시대 유적지 지도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러니까 지도도 우리가 쉽게 구분이 되는데 구석기 시대 유적지하고 신석기 시대 유적지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 동굴 이게 나옵니다. 동굴. 그러면은 동굴에 생활을 했으니까 동굴 나오면 이거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다. 연천 종곡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니? 그래가지고 구석기 시대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유물로 가보시면은 유물. 동물 뼈, 뿔 이용한 예술품. 이게 대표적인 유물들인데 고래, 물고기 등 새긴 조각이나 사람 얼굴 새긴 사슴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사냥감의 번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전부 다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비는 거죠. 우리도 뭐 요즘 보면은 교회나 뭐 불교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 비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이게 다 이제 무슨 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종교적 의미, 바로 주술적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물고기 잡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갖다가 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감의 번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미,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예술품들이었다, 이런 유물들이었다.